무림은 언제나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여러 문파가 저마다의 세력을 넓히고 자신들의 정의를 내세우며 서로를 치고받던 시절이었다. 각 문파가 저마다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비급을 쥐고 그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자 명예가 되던 때였다. 그 중심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파라 불리던 현무단, 그리고 정파라 칭송받던 12문파였다. 현무단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능력을 지닌 이들이 모인 곳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요괴라 오해받았고 멸시와 배척을 피할 길이 없었다. 결국 가족 단위로 쫓겨난 이들이 서로를 의지해 세운 집단이 바로 현무단이었다. 반면 12문파는 명문가 출신의 자손들이 각자의 비급을 이어받으며 끊임없는 수련으로 힘을 쌓아갔다. 처음의 12문파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길을 걷는 바른 무리였다. 당시 황제는 나라 일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향락과 여흥에 빠져 있었다. 그 결과 도적대들이 끊임없이 들끓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울부짖었다. 12문파는 그런 백성들을 지켜내며 정파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현무단은 달랐다.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힌 적이 없었음에도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의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파라 불리며 의심받았다. 12문파는 이 사파를 이유 없이 적으로 삼았다. 백성들의 눈에 자신들이 영웅으로 보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명예를 높이는 길이라 믿고 현무단을 희생양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정파와 사파의 대립은 시작되었다. 현무단을 세운 이는 초대 당주 청원지였다. 그는 무속인이었던 아내 령령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해지였다. 그러나 령령은 해지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청원지는 홀로 남은 딸을 더욱 소중히 키워냈다. 해지는 어머니의 능력을 이어받아 신비로운 힘을 품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지몽. 꿈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큰일을 미리 보는 능력이었다. 17살이 되자 해지의 능력은 점차 또렷해졌다. 평소에는 좀처럼 꿈을 꾸지 않던 그녀가 어느 날 두려운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꿈속에는 12문파의 한 남자가 나타나 무림의 피바람을 몰고 오는 장면이 펼쳐졌다. 해지는 즉시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 곧 12문파가 힘을 모아 싸울 것이고 그 안에서 아주 무서운 남자가 나타나 무림을 피로 물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남자는 결국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진 조각들은 더 큰 피바람을 부를 것입니다. 청원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 후로는 어찌 된단 말이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자조차 희망을 잃게 될 겁니다. 자세히 말해다오. 그 남자의 조각들은 각각 다른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중 모든 것을 결정할 한 조각을 제가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주인에게 전해주어야만 비극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알겠다. 모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마.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문파들과 대립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자. 청원지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현무단은 무림에서 종적을 감추고 은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림에는 20여 년 동안 평화가 이어졌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12문파가 스스로의 힘을 겨루려 들었다. 누가 진정한 최강자인지를 가려내겠다는 명분 아래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정식 대결을 통해 지배권을 결정짓기로 했다. 무림 맹주를 선출하여 모든 문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한 것이다. 각 문파는 네로라 하는 제자들을 대회에 내세웠다. 그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끈이는 진룡단의 수제자 당추원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인 기운을 지닌 그에 대한 소문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무림에 퍼져 있었다. 그가 태어난 날 진룡단의 당주는 강력한 기운을 느끼고 발길을 옮기다. 한 가문의 집에서 막 태어난 아기를 발견했으니 그 아이가 바로 당추원이었다. 곧바로 제자로 삼은 그는 진룡단의 비급을 놀라운 속도로 익혀나갔다. 겨우 15에 이르러서는 이미 단주를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했다. 다른 문파들 또한 제자들에게 비급을 전수해왔지만 수련자의 기질과 노력에 따라 결과가 갈렸기에 진룡단의 비급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당추원이 압도적으로 강했을 뿐이었다. 20살이 된 해 무림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당추원은 마치 운명이 정해둔 듯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거머쥐며 무림 맹주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12문파의 분쟁은 사라졌고 도적들조차 감히 바로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추원은 곧 회의에 빠졌다. 자신과 맞설 강자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공허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는 기다렸다. 언젠가 자신과 겨룰 만한 인재가 태어나기를. 하지만 기다림은 곧 다른 집착으로 변했다. 그의 관심은 불사로 향했다. 대림사는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12문파의 비급을 나누어 전했던 달마대사에 관한 이야기였다. 달마대사는 불사의 몸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도 살아가며 늙지 않고 상처를 입어도 곧 회복되는 존재. 당추원은 그 불사의 비밀을 찾기 위해 대림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들은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사람의 기운은 채워지고 흐르며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살과 피와 뼈가 성장하고 쇠하며 수명이 다하면 늙고 죽는다. 만일 기운이 가득 차 흘러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면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간단한 이치였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 그리하여 당추원은 맹주 자리를 비우고 폐관 수련에 들어갔다. 10년이 흘렀다. 그가 마침내 터득한 것은 흡성대법이었다. 본래 흡성대법은 현무단에서도 극히 드물게 타고난 자만이 쓸 수 있는 무시무시한 기술이었다. 당주 청원지는 이마저도 금지시켜 능력을 지닌 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금단의 술법이었다. 흡성대법이란 다른 생명의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 이 술법을 당한 자는 생명을 잃고 반드시 죽는다. 기운을 빼앗은 자는 그만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나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폭주하여 미쳐버리게 된다. 하지만 당추원의 흡성대법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기운을 상대에게 주입한 뒤 그것을 합쳐 다시 끌어오는 방식을 택했다. 때로는 스스로 기를 폭발시키듯 사방에 흩뿌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거둬들이는 방식까지 터득했다.
보통의 흡성대법이 접촉을 통해 기를 흡수하는 1대1의 기술이라면 그의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무림이 두려워할 새로운 재앙이 깨어난 순간이었다.